이 중국 정부가 사실은 시애틀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2000년 수출 제한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트럼프 시대에 와서 관세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다시 혜택을 받을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 2차 전지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나왔고,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 리포트를 봤더니 다 목표 주가가 좀 하향 조정됐더라고요. 이유는 실적 전망치, 실적 추정치가 여기서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아직 취임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 약간의 불확실성도 좀 남아있다. 근데 이사님께서 보는 시선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결국에는 그 IRA법에 대한 폐지 또는 수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전기적 보조금 이런 것들. 네. 그거야 아마 시도는 올해 하반기에는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라든가 이런 조정권 이런 걸 통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자동차가 특히 전기차가 잘 팔리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수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히 올해는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또 북미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시장이 좀 기대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분위기는 업황이 바로 막 돌아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올해 5월 달이나 가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워낙 낙폭과대로 해서 자율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반기까지는 반등이 어떤 가파른 반등보다도 완만한 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6년도가 이제 큰 빅사이클로 온다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1분기 선반영 되면서 움직일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하반기로 가서 전기차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하반기 이제 본격적인 그 반등세는 올해 하반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더 상황이 더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최중간이 좀 더 지금 계속 지연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가 미래세 자료인데요. 요게 아마 그 타이거 2000년 테마 주가 추이 움직임인데 대체로 요게 지금 다운사이클이었고 글로벌 유럽 보조금 축소되었고 테슬라가 지난해 역성장 나왔잖아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리튬 이런 리튬 가격, 광물 가격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예상보다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두 자릿수가 안 나왔어요. 지난해. 2023년도에 8.5%, 8% 나왔는데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예상만큼 올라오지 못한 것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래서 업황에 대한 바닥을 예상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기 이 자료에서는 유럽은 26%, 북미 30% 성장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판매도 성장이 올해 더 될 거다. 새로운 차들 신규 차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그래서 대체로 요것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를 대체로 바닥 형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업황 자체로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올라가는 형태로 보는 것 같고. 미래에셋 자료에서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연간으로 29% 성장과 북미는 이제 30%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랑 특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이제 이게 19%면은 전기차만 보면은 좀 더 올라요. 23% 정도. 전기차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시장별로는 이제 유럽 26%, 북미 30% 이렇게 우리가 사실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유럽, 북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이 올라갈 것 같고. 특히 이제 북미, 여기가 요 부분과 그리고 유럽, 여기 중요하죠. 보면은 이게 중국이 아직까지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점유율이 중국 업체들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유율 같은 거 계산할 때 중국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중국만 따라 보는 거냐, 중국 포함인가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내년까지도 아마 중국만을 포함해서 보게 되면은 중국 업체가 월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북미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유럽이 다시 수요를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북미 판매량은 아까 이제 30% 올해 성장이 보여지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IRA법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시도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올해 말에 만약에 예산 조정이 시작돼서 보조금 축소된다. 네. 내년에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올해 미리 살려고 하겠죠. 아. 자동차를. 그러니까 올해 생각보다 북미 시장이 판매가 급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쉬운 게 오토론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높은 편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금리가 7%대예요. 문제예요, 지금. 네. 그래서 금리가 빨리 얼마큼 인하가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고. 그러니까 그 전기차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수요가 이제 대략 28%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은 36%, 북미가 42%. 중국이 상대로 적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전히 중국이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점유율 같은 거 따질 때 중국 업체들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고 네. 아마 내년까지들도 올해까지도 계속 하면은 이게 중국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 그 K배터리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유럽의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얼마큼 빠르게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올해 배터리 쪽에 42%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대당 탑재 배터리 용량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뭐 픽업 트럭부터 해가지고 대형 SUV가 더 많이 팔리고 기아 EV9처럼 이제 거의 200 그 킬로와트시까지 들어가는 그런 그거 한 198 들어가나? 네. 그 대용량 배터리 들어가는 차들이 잘 팔리기 때문에 대단 탑재 용량이 월등 높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의 성장은 그 전기차 판매보다도 배터리의 그 성장이 훨씬 높을 수 있어요. 북미 쪽은. 유럽은 소형차 위주니까 대수가 무조건 많이 팔려야겠죠. 네. 예, 그런 좀 차이는 있는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성장이 얼마큼 빠르게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꾸 트럼프 이슈라든가 뭐 그 중국 기업들이 북미 진출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파이를 성장률을 둔화시킨다든가 아니면 파이를 뺏어오는 그런 이슈가 됐던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진출한다는 걸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23년도만 해도 뭐 고션 하이테크부 해가지고 중국 뭐 CATL 등 해가지고 중국 그 특히 에어로빅 배터리가 미국 시장 상당히 장악할 거다는 식의 얘기들이 막 주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상태만 다 어이없었던 거긴 하죠. 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간과했던 거는 이제 이런 캐징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덤핑으로 또 많이 지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가격 싸움 그런 덤핑 전략을 많이 펴면서 점유율을 많이 올려왔던 것들을 좀 관가를 했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아까 일부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을 막아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요. 또 이제 또 하이니켈 그 노출도가 미국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유럽이랑 그 미국 시장의 회복이 중요한 게 자꾸 에어로빅 배터리 얘기하는데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많이 들어간 거는 에어로빅 배터리 차가 아니고 그 하이니켈 약간 3원계 배터리예요. NCM 523, 614, 622.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도 그걸 만들거든요. CATL이 523과 그 622, 613 이런 걸 만들어요. 근데 그 523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양극재 같은 경우에 포스코 퓨처엠보다 중국 하이코볼트가 단가가 40% 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너무 후려치기를 그렇게 싼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통째로 파는 거니 그런 배터리 직접 쓸 만한 그 유럽의 전기차들 왕산차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싼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자체를 싸게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 경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배터리 싼 거를 장착을 해서 네. 싼 가격에 유럽에 판 거죠. 그러니까 그 싼 배터리를 네, 장착해서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를 유럽으로 수출을 하기에는 그 배터리를 쓸만한 완성차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기차 자체를 파는 거지. 차 자체를 파는 통째로? 네, 통째로 싸게. 그러니까 싼 배터리로 수출이 어려워요. 그걸 쓸만한 검증 안 된 배터리를 쓸만한 완성차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전기차 자체가 워낙 싸게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중국 그 배터리 점유율이 올라갔다가 보는데 근데 LFP 배터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보통 523이랑 그 613, 622 이런 3원계. 그 미드니켈 쪽의 배터리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게 우리한테 직접 타격됐고 특히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그런 그 하이니켈 말고
미드니켈 쪽 특히 뭐 523 이런 제품들은 계속 역장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사업을 접어버리고 하이니켈 중심으로 가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그 뭐 테슬라에 대한 거는 기대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테슬라 역성장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그 수요가 회복될 거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나옵니다. 또 이제 저가형 모델도 나오고 로보택시도 나와서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신차 출시 사이클에 좀 들어가서 테슬라 약점이 신차가 좀 부진했다는 거거든요. 네. 또 기존의 모델만큼 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라고 보지만 이런 신차가 나오게 되면 다시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트럼프 시대가 오게 되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고, 또 인도 그쵸, 예. 또 테슬라 같은 인도 시장도 진출 얘기 있고, 테슬라 또 ESS 시장 되게 좋잖아요. 이번에도 ESS 시장 좋더라고요. 역대 네. 분기 최대였어요. 네. 이런 것들, 또 로봇 같은 거 이번에 또 옵티머스 또 뭐 대규모로 만든다고 좀 얘기 나온 것처럼, 오늘도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테슬라의 이제 보너스 영역으로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 신차 사이클이 테슬라도 이제 올해 시작이 된다. 특히 이제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될 것이고요.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 사이버 트럭은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큼 잘 팔릴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신차 출시 일정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GM이라든가 포드, 스텔란티스, 포르쉐, BMW, 뭐 벤츠, 폭스바겐, 테슬라, 리비안 등이 있는데, 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나오는 거고, 대체로 일정들이 올해가 많아요. 올해가 많은데, 근데 이게 사실 신차 일정이 전기차만 보면은 전기차랑 더하기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보면은 지난해가 더 출시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날 그해 출시가 됐다고 해서 그해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아니죠. 네. 출시되면은 점점 이게 일단 자국에서 팔고 또 수출되고 하면 점점 판매가 늘어나는 거는 그 다음해가 되니까, 네. 지난해 뭐 EV3라든가 이런 차들은 올해 더 많이 판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체 올해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 출시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면 주행거리 많이 늘었네요. 팔린다고 하면은 아마 더 당연히 이제 그 배터리 수요도 늘 것이고, 네. 업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미래에서 이걸 계속 이렇게 업황 체크를 하거든요. 복잡하네요. 이게 화살 이제 쪽. 나와요. 그래서 이게 PQ 수익성이 이게 나와요. 네. 가격 수익.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변했는데, 그 전에도 이게 1분기 때쯤에도 한 2분기부터는 2, 3분 돌아서지 않겠냐, 이게 빨간색이 있었어요. 점점 뒤로 밀려. 아, 근데 25년도는 확실히 다 빨간색으로 수익성이 돌아가네요. 네, 그래서 네. Q가 늘어나는 건 가격은 배터리 가격은 올라갈 거라 보진 않지만은 그러네요. Q가 올라간다는 이게 하반기 3분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플랫하고 수익성 그러면은 이렇게 올해부터 그 2분기부터 좋아하는 거죠. 네. 4분기 안 좋았고, 그럼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분위기고, 2분기부터.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네. 계속 가격 떨어졌는데 가격은 이제 올해 아직은 가격이 확 올라갈 거라 보지 않는 거죠. 그럼 광고 가격이 아직 드라마틱하게 세게 올라갔다 보는 건 아니니까. 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제 Q가 다 올라가는. Q가 이제 2분기부터 회복된다고 하면은, 네. 주가는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수익성도 올해 1분기부터 회복되고, 에코프로 BM도 23년도 정도 출하량은 회복이 될 거다고 올해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 기업들은 지금은 주가 바닥이 맞지 않나. 전기차가 이제 이런 얼마나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박도 마찬가지예요. 동박은 사실은 이제 이게 픽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시 좀 그냥 여기서 뭐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동박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동박 전에 분리막도 마찬가지로 업황 자체가 올해 2분기부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걸 반영했을 때는 저는 제가 보는 거는 상반기까지는 주가의 완만한 반등세를 보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그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냐고 보는데, 이런 관점이 사실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락하는, 또 우리 지난해 우리 시장만의 또 악재도 있었다 보니까 이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여지고, 그 앞에 이제 사실은 그 펜타곤에서 그 시애틀 등을 이제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제안을 한 것도 못지않게, 이 중국 정부가 사실은 시애틀이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2000년 수출 제한하는 부분들은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뭐 포드 등과 이제 시애틀과 좀 파트너십 맺으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에어핏 배터리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이 지금 업스트림 단에서는 탄산, 수산화, 리튬, LFP 전구체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제조기업 등에 대해서 지금 수출 금지 제한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그러면은 우리한테 특히 LFP 배터리를 바로 생산하는 기업은 사실 그 NG 엔솔인데 네. 엔솔한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밸류체인 업체들이 괜찮겠죠. 네. 그리고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사실 IRA법의 취지가 이런 그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거라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건데 단순하게 이런 IRA법에 대해서 뭐 일부 그 수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국을 배제하는 탈중국 흐름을 더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시대에 와서 관세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다시 혜택을 받을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런 저가 그 뭐 소듐이라든가 LFP 미드니켈 고가에서는 그 NCMA 그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더 다양하게 갖고 있는 그 다양한 배터리 케미스트리가 다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가 될 것으로 보는 거고 이게 대표적으로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이제 거기들은 뭐 테슬라 그 뭐 GM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 현대차 그룹 네.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회 요인이 찾아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